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GV 제네 실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종배형 안녕? 아, 네. 갑자기 욱하려고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이거 이제 어제부터 유행어가 돼가지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무튼 GV 제네 실수님 아이디부터 되게 센스가 있으셨는데 인사도 센스가 아니요, 있으셔서 저는 그 순간에 2NE1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불러보세요 한번. 그걸 부를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무대 위에 올랐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종배형과 함께하는 시선집중. 네. 자, 우리 촌철님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도 동시간대 1위, 전체 2위를 지켜냈습니다. 방풀에까지. 네, 저희가 축하받을 일인데 저희가 빵빠레 올리니까 좀 민구스럽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 촌철님들 덕분이고요. 5명 전판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늘 촌철님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축하해 주셨거든요. 예,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해 드리진 못하지만 축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문현주님, 부추, 파 그리고 화초를 심어놓은 텃밭에 풀을 뽑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제초 작업이 쉽기는 한데 아침부터 땀이 비오듯 하네요. 더위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부추김치 짜파게티하고 부추김치하고 함께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래요? 몰라요? 몰라요. 짜파게티를 한 다음에 부추김치를 올려서 같이 이렇게 젓가락 떠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입추예요, 제 입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여름이다. 근데 해는 좀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네. 네, 이렇게 계절을 가는 거 민감하면은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 입이 그런 얘기 어디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해요. 제가 빨리. 이신우님,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에 정말 짜증과 화가 나는 건 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게 또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그죠? 아닌 사람. 네, 김건희 씨가 어제 이런 말을 남기고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고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묻는 거에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답을 했다고 하던데 자, 이 두 개의 토막 소식에서 김건희 씨의 대응 전략 내지 희망사항을 얼추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민간인이니까 어떻게 된다? 공천 개입도 성립이 안 되고 뇌물죄도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진술 거부도 안 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니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굳이 구속영장 안 쳐도 되십니다. 라는 희망사항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자기 본위적인 일방적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요? 특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자,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를 돌려보냈지만 바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죠. 이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첫 번째, 구속 이유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씨의 과거 행적. 그 어제의 그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그 행적과 태도. 이게 구속의 이유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냥 당신들이 와 해가지고 핸드폰 반납시키고 조사받고 또 불응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특검 조사와 검찰 조사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건희 씨는 그동안 조사에 불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해명도 수시로 바꾼 이 점도 특검은 얼마든지 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걸이? 네.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0년쯤 홍콩 여행에서 산 모조품 200만 원대로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선물을 했다가
나토 순방 가기 전에 빌려서 착용했다. 그때 하도 난리가 나서 그 목걸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빠가 그럼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해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위는 안 다투겠는데요. 걸핏하면 이렇게 해명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그냥 낮은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을 피해갈 사유가 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 점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 김건희 씨가 어제 11분 늦게 지각을 했습니다. 네. 조사실 놀러 갔고요.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10시 23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사가 끝난 시점은 5시 46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사가 짧았습니다. 네. 왜 그렇게 빨리 끝났을까? 바로 그게 제가 볼 때는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지금 준비한 그 질문지 내용을 모두 소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뭐 자신의 어떤 범죄를 인정할 만한 어떤 시인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특검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의 조사는 어떻게 되냐? 거쳐가는 과정으로 뭔가 설정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러니까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박은정 의원과 검사 출신이시죠? 박은정 의원과 인터뷰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름달님, 마포대교 가서 경찰들한테 지시할 때는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우티스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걸 했으니 문제입니다. 데이지님, 돋보이고 싶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알권리님,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들어도 그 말은 너무 변호사와 짠 대본 같았습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한편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8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부부 동시 구속이 가능한 일이냐, 좀 너무 과혹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요거를 소환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특검이 조국 선례를 따른다면 윤통으로서는 자업자득이니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답변을 했다는 얘기들, 뭐 수많은 얘기들이 오늘 아침 조간에 쭉 나왔는데 관련 내용은 저희가 2부와 3부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특검 관련 소식도 추가로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확보한 물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요. 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들의 비화폰 내역을 전부 삭제하라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을 확보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화폰 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의 수첩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첩에는 VIP가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전 본부장은 어제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수첩 내용을 인정을 했고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군 지휘부들이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했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라는 진술까지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점 하나 전해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 이것과 관련된 또 추가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이 된 게 3월 4일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3월 6일 오전 9시쯤에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급히 통화 좀 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어서 이 전 장관이 장 실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약 3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는 의혹이 여기서 따라붙게 되는 건데 이종섭 전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장호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해당 일에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얘기 등을 전화로 했을 수는 있지만 해제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 본인과 관련된 입장을 냈는데 했을 수는 있지만이라는 추정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바뀐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관련해서 국가안보실까지 지금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노공 전 법무차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실과 이노공 전 법무차관의 공통분모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다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로 근거를 갖고 있는 의혹이어서 사실로 규명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희망사항님이 진실은 항상 주변에서 나오죠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네. 특검이 어디까지 밝혀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은 망상이다.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네, 네. 물증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광복절 사면과 관련한 두 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사면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소식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루어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송원석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는데 이걸 철회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힌 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사면이 어찌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시선 집중해야 하는 건 사면 요청 또는 요청 철회가 아니라 정성호 장관의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정성호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을 찾은 건 예방 차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만 찾은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정당을 돌았습니다. 자, 제가 정성호 장관의 이런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그 시점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정당을 찾았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었을까? 두 번째, 대화의 주제인데요. 정당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사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을 찾으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을 찾으면 조금 전에 들었던 뭐 이게 요청 철회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시점에 왜 정당들을 돌았을까? 이거는 정말로 어떤 장관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날밖에 뺄 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닐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한 건데요.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위한 밑작업이었을까? 아니면 정치인 사면을 안 하려는 포석이었을까? 양면이 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결국 대통령 사면 결과 발표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아, 그때도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군요. 아, 정성호 장관의 행보는 네. 일단 공식 확인은 그거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단순 예방 차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속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식적 확인이 되겠습니까? 네. 네. 속마음인데.
문봉철님이 뭔 복선이 있는 건가요? 라고 좀 궁금해하셨고 또 여러 춘철님들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에 좀 주목을 해주고 계시네요. 린주님 들키니까 뒤로 빼는 겁니까? 안기수님 철회하면 끝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낙장불입, 일수불태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사면 발표로 보면 이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민영 님이 그나저나 의원들은 카메라가 도는 걸 다 알면서도 핸드폰을 그렇게 만진다는 건 모르고 하는 건가요? 일부러 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왜 이게 지금 한두 번 나오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잊을만 하면 계속 터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의원들이 본회의에 집중을 안 한다. 아, 본회의 집중하면 핸드폰을 열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심해서 따분해서 할 게 없어서 그래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자꾸 사건 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떠돌이 헌터님이 반사필름 붙이세요라고 했는데 그 반사필름도 정면이면 또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찰이 어제 정광훈 씨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고를 열어보기 위해서였는데 네. 열어본 금고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 이게 좀 약간 궁금하던데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5일날 압수수색할 때 기자들 막 모아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사전에 경찰관들한테 말했어. 내 방에 가면 돈이 3,500만 원 있을 거다 현금이. 내가 설교했다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한테 주는 돈이야. 그게 그렇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금고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 사이에 뺐나 보죠. 뭐. 근데 제가 주목한 건 그게 아니고 네. 압수수색 대상에 전광훈 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혜식 신의현수 대표, 손상대 TV 대표, 배인규 남성연대 대표,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등등 유튜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주목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어떻게 기재돼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신혜식 등 최측근에게 지시하는 명령이 결국 서부지법에 난입한 특임 전도사 이모, 윤모 등 행동대원격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명령 하달 계통을 구축한 뒤에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 영장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맨 정점에 정광훈, 그 밑에 지금 제가 열거한 유튜버들, 그리고 그 밑에 특임 전도사 2명 등등 행동대원들 이렇게 수직적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추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만약에 정말로 영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사법 처리에 들어간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어제 사실 뉴탐사 권지현 기자가 살짝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정광훈 목사가 했고 네. 이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고 그대로 밑으로 흘러서 명령이 된다. 그런 조직적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그 이모 특임 전도사 이영석 씨인가 그렇죠? 네. 그 이 사람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신혜식 대표가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돈의 출처를 전광훈 씨 쪽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직적 지휘 명령 체계에다가 돈까지 하달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범죄단체. 물론 뭐 그렇게까지 연결을 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의 범죄에서는 사법의 범주가 아니라 상식의 범죄에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 이게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서부지법 폭동의 피라미드가 완성되었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압색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뒷북 아니냐 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늦어도 너무 늦어. 어제 권지현 기자는 몇 주 전에 저기 컴퓨터도 다 지금 교체했다는 거죠. 교회 컴퓨터를 다 바꿨다고 이런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도 경찰이 좀 수사의 속도를 내 가지고 좀 진실을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된 거는 뭔가를 찾으려고라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를 찾고 나서 시작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거꾸로.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